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 몇 세 시대를 살아가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앞으로? 아마도 가족, 내지는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60세 은퇴를 하신 이후에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대화도 안 되죠. 또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전반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함께 하프타임을 잘 갖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슈가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어떠세요? 가지고 계시나요? 가족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 예. 근데 대부분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아내의 얼굴을 외웠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 있지만, 근데 대부분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딱 켜면 제 아내 얼굴이 나오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정신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사람들이 겪고 있죠. 근데 보시면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부인,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부인, 자 시작.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요? 남편은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 낫게 되거든. 자, 남편이 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자, 남편이 말하죠. 그럼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지만 아내의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다. 이만큼 우리가 그냥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부의 삶의 유형, 특별히 이제 부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부부 싸움 안 하고 사시나요? 다 하죠. 예. 뭐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이냐면 이제 공격형의 부부가 있어요. 남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내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누가 더 공격적인 성향이 많죠? 문제가 생기면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대부분 아내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뭐 아내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들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격적이 아닌 게 뭐냐면 아내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빨리 풀고 싶어서 어필하거든요. 더 빨리.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더 멀리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부들이 보면 공격형의 부부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작. 공격 회피형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회피적인 경향을 갖는 경우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회피형.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회피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회피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부부의 유형은 결혼하셨으니까 공격형인가요? 공격 회피형인가요? 회피형인가요? 어떠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저는 1, 2, 3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지금 막 1, 2, 3단계 중에 3단계. 예. 그러니까 자, 우리, 그렇군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단계별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1, 2, 3단계 중에 그럼 누가 어떤 게 제일 나쁠까요? 대화를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어떤 게 좋은 게 없고 다 나쁩니다. 다 나빠요. 이제 공격형의 사람들은 이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공격 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리를 줄이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피형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후반전에 살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체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예, 그런 게 있어요? 이 얼룩말과 이 사자가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신혼이라고 써있잖아요. 신혼. 이제 우리 신혼의 뜻이 아시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을 허니문 그 기간을 갖는 것. 근데 신혼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신혼의 뜻이 뭐냐면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입니다. 이게 계속 행복하면 참 좋은데 이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서 이게 계속 평생 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부합탑의 가장 중요한 부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혹시 배우자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자, 따라서 하시죠.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야. 배우자를 계속적으로 배워야 우리 인생 후반전에 함께 같이 목적을 향해서 의미 있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왜? 이 초식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 날은 이 사자가 얼룩말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했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 가정들 또 이게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런 말 합니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아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들 꽤 있죠. 자, 어떠세요? 우리 아내는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사골처럼 우려먹는다고. 사고치 우려먹는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시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두 사람이 정말 계획한 대로 아름답게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녀의 차이를 보시면요. 남자는 하루에 몇 단을 이야기하냐면 7,000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내인 여자분은 몇 단을 이야기할까요? 예, 25,000단을 이야기해요. 벌써 이 남녀는요. 말하는 숫자에서도 달라요. 남자들은 대부분 7,000단어, 아내는 25,000단어.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밖에서 7,000단을 다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몇 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25,000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남편들이 이제 와서 아내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남편들이 잘 들어주나요? 물론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뭔데? 맞죠? 근데 대부분 남편들은 결론만 듣고 싶어요. 근데 아내들은 결론만 듣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들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이야기하자. 근데 남편들이 아내들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5,000단을 안 들면 내일 몇 단을 들어야 될까요? 5만 단을. 그 다음 날에는 125,000단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아, 나는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아. 그때부터 인생 후반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화가 이렇게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차이를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죠. 부부가 왜 싸우는가를 보면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당신에게 의지해도 되는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인지, 또 당신에게 진정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지, 이걸 계속 서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남편이 더 많이 물어보나요? 아내가 더 많이 물어보나요? 아내가 더 많이 물어보죠. 왜? 사실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표현해 주는 것을 아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해야 되나? 그거 뭐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내들은 말로 표현해 주는 걸 원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할 때 아내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녁 밥을 차려놓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이 없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제 저녁에 밥 먹었잖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끊임없이 같이 소통하고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 하프타임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대상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후반전을 같이 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프타임 이후에 부부 하프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대화하고 함께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전을 같이 계획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